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소단원 1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교과서 24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거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7년 뒤에 20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여행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세계 여행을 간다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제일 첫 시간에는 이제 뭘 하면 세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는 도구들을 찾아봤죠.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와 같은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세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낯선 곳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좀 나눠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좋을까 해서 대륙과 대양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대륙들의 이름들 같은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들어있는지도 살펴봤죠.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도를 보고 나라 이름을 익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재밌고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자주 안 보면 낯설어서 엄청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사회과 부도가 옆에 있어야 되고 기본은 사회과 부도 28, 29쪽을 펼쳐놓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작은 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인지 보다요. 얼마나 작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을까? 얼마나 작을까? 참고로요, 우리나라의 한반도, 북한까지 포함하죠. 한반도는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22만 제곱킬로미터. 남한만 하면요, 남한만 하면 이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북한이 좀 면적이 더 넓습니다. 10만. 쉽게 생각하세요, 10만. 우리나라가 큰 나라일까, 작은 나라일까? 작다면 얼마나 더 작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 나라는 바로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은요, 교황,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교황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뭐, 단지 교황이 살아서 유명하다기보다 교황을 비롯한 이 가톨릭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고, 면적도 작고, 또 거기에 사는 인구도 적고, 또 인구 증감률이 0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증가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특별함을 갖고 있는데도 독립국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입니다. 예,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뭐 떠올라요?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없어요? 예, 열쇠 구멍이랍니다. 무슨 베드로라는 그 가톨릭의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요 나라는요, 실제로 면적이요,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했는데 22제곱킬로미터가 아니라 22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 0.44제곱킬로미터로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나라 안에 바티칸 시국을 50만 개 집어넣을 수 있더라고요. 50만 개. 그리고요, 동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동은 크기로 안 자릅니다. 동은 크기로 안 잘라요. 이 행정구역들은요, 대한민국은 인구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살면 동의 크기가 좀 작아지고요. 또는 동을 뭐 1동, 2동으로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 때문에 자꾸 쪼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안 살면 동이 커집니다. 근데 보통의 도시에서 자그마한 도시 규모가요, 한 뭐 2제곱킬로미터 정도? 예, 그 정도면 크지 않은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하나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인구는 약 1000명이라고 하는데요. 뭐 800명이라고도 하고요. 최근에 실제로 실거주하는 사람은 223명? 뭐 이런 기사도 선생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요, 웬만큼 좀 큰 학교는 전교생 1000명 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큰 초등학교 하나보다도 적은 인구가 사니까 거의 뭐 진짜 그냥 동네죠, 동네. 그죠? 동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럽 문화의 중심, 유럽 문화를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기초가 가톨릭이거든요. 종교라는 것을 떠나서 문화계에서도 성경이 미치는 크기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지로서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제군주제입니다. 여러분 전제군주제 배웠죠?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배울 때.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전제군주제와는 좀 달라요. 교황이 그 역할을 하는데 교황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비롯한 이 가톨릭 교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좀 특별하죠. 이 외에도요, 면적이 약 2제곱킬로미터인 모나코, 약 21제곱킬로미터인 나우루, 이런 작은 나라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많이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면적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교과서 24, 25쪽 함께 보겠습니다. 24쪽 아래에 보면요. 지도의 빈칸에 알맞은 나라의 이름을 써봅시다. 각 대륙별로 면적이 가장 큰 나라를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자, 위치별 대륙의 이름 기억합니까?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르키는 곳이 어느 대륙인지 먼저, 선생님보다 먼저 대답하세요. 여기 어딥니까? 예, 아시아죠. 여기는요, 유럽입니다. 여기는요, 아프리카고요. 여기는요, 아시아 대륙의 일부입니다. 이렇게가 다 아시아예요. 그죠? 예. 인도는 반도지 대륙으로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요. 네. 오세아니아 대륙이고요. 이쪽은요. 남아메리카 대륙, 이쪽은 북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뭐 바다의 위치도 한 번 더 생각하고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자, 그러면 1위 국가는 어딥니까? 러시아입니다. 예, 러시아가 위쪽에 있어서 보기보다 더 커 보인다고 했지만 원래 큰 나라가 맞습니다. 원래 큰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요, 이 또 큰 데다가 가로로 옆으로 넓게 벌어져 있어서요,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짜잔, 이게 뭔지 압니까? 예, 요게 시간의 경계, 시간대를 낸 지도예요. 시간대를. 그래서 대한민국은 요때 같은 시각일 때 영국 런던이 오전 12시일 때 우리나라는 9시입니다. 그때 인도 델리는요 30분 시간대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1시간 시간대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 서울과 도쿄가 같은 경선대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시각을 사용하고 있어요. 북한은 다르게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예, 30분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한 나라나 같은 지역 안에서 시간이 막 바뀌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렇게 약간 경계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을 하는데, 아까 러시아 봤죠? 러시아 같이 넓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뭐 그 안에다 쏙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중국은 하나 쓰죠. 그죠? 베이징. 그래서 베이징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랑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굉장히 몸이 가뿐합니다. 실제로 한 1시간 더 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거기서 오래 살면 소용없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쪼개놨습니다. 이만큼 잘라놔서 같은 국가 내에서도 사용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이야 이따가 우리 12시에 밥 먹자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아닌 거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예, 시간대가 이렇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라가 아주 넓으면 시간도 다르게 사용을 한다. 하지만 날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변경을 합니다. 같은 날에 날짜까지 바뀌면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일도 있더라.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 봅시다. 러시아가 1위였고요. 자, 2위 국가는 어디에 있죠? 네. 2위 국가는 저쪽 북아메리카의 2위, 4위인 답이 있네요. 2위가 캐나다, 3위는요. 요 정도는 이제 좀 알면 좋겠네요. 여기 어디입니까? 이 국가. 네, 써놨죠? 예, 미국입니다. 미국. 비슷해요. 99만 8천. 아니, 998만 제곱, 983만 제곱킬로미터. 4위는요, 여기 두둥두둥두둥. 우리나라랑 국경을 접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는 어딥니까? 네, 중국입니다. 5위 국가는 어디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네, 맞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죠? 남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예, 브라질.
굉장히 정열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보고 싶습니다. 삼바. 맞나요? 삼바. 자, 6위는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죠. 오세아니아 대륙의 가장 큰 섬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쵸?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7위 국가는 인도. 예, 인도는 면적도 넓고요. 인구는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빡빡하게 모여 살고 있는 나라예요. 자, 8위 국가는요.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길쭉하게 생겼죠, 그쵸? 그다음 9번 카자흐스탄, 예, 예, 서남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이쪽까지 다 아시아니까요, 그죠? 뭐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뭐 이쪽을 서남아시아라고 부르고, 예, 여기에 중앙아시아의 거인 이렇게도 부른다고 했었죠. 카자흐스탄이 여기 있고요. 10위는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에 있는 알제리입니다. 그럼 뭐 대륙별로 제일 큰 나라들은 좀 알겠네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유럽은 어디가 제일 커요? 저 러시아가 제일 크죠. 예, 세계에서도 제일 크고 유럽 대륙에서도 러시아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알제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은 뭐 거의 오세아니아 대륙 전체와 다름이 없죠. 나머지는 다 여기 섬에서 뉴질랜드가 그래도 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네요. 예, 여기는 어디였습니까? 네, 바티칸은 유럽 안에 이탈리아 국가 안에 로마 안에 있습니다. 예, 로마 시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고요. 딴 건 몰라도 자, 여기가 러시아 가장 넓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위? 예, 83위입니다. 22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면적이 좀 비슷한 국가들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라오스, 동남아시아, 아시아 대륙에 있는 라오스가 24만 제곱킬로미터고요. 우리보다 조금 크죠? 그 다음 남아메리카 대륙의 가이아나가 21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랑 조금 작은 이런 우리나라 면적이 비슷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지도를 보고 여러분이 물론 가장 면적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면적을 따로 검색해 봐야겠죠. 하지만 지도로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계 지도로 실제 영토의 면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둥그런 면을 평면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완벽한 비교는 불가능하고요. 특히 극조북 지방으로 갈수록 좀 상대적으로 넓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자, 교과서는 26쪽 보면 됩니다. 교과서는 26쪽 보면 돼요. 그래서 막 그때 얘기했잖아요. 메르카토르 도법이 어떻고 로빈슨 도법이 어떻고 막 얘기했었죠. 그죠? 짜잔. 자, 그냥 지도에서, 먼저 지도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사일과 부도 28, 29쪽 보세요. 우리나라랑 저쪽. 영국은 유럽 대륙 옆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커 보이나. 그냥 딱 보면 영국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갖다가 놓고 보니까 어때요? 옆에다 그대로 옮겨놓고 보니 비슷하더라. 실제로 선생님이 이걸 좀 검색해 봤더니요. 영국은 24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22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2만 제곱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좀 크기가 국가 면적이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예, 러시아, 자, 러시아와 오세아니아 보면요. 그냥 이렇게 딱 지도를 놓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여섯 개는 들어갈 것 같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갖다 넣고서는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오스트레일리아가 한 반 정도 크기다. 러시아가 막 그렇게 엄청 큰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큰 건 진짜 큰 거죠. 왜냐하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오세아니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고 디지털 영상 지도도 한번 뒤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음번에는요, 조금 더 재미있는 지도 이야기,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